안녕하세요. 애솔입니다. 6월의 마지막 종목이죠. 사이닉 솔루션 보겠습니다. 사이닉 솔루션은 시스템 반도체 디자인 하우스 기업입니다. 그러면 개념을 살펴봐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죠. 시스템 반도체와 디자인 하우스. 시스템 반도체라고 하면 비메모리 반도체로도 불리고요. 데이터의 저장 기능을 수행하는 메모리 반도체하고는 다르게 데이터의 연산이나 제어, 처리 기능을 수행하는 반도체를 뜻해요. CPU나 애플리케이션 같은 것들이 시스템 반도체에 해당합니다. D램이나 낸드 플래시는 메모리 반도체고요. AI나 데이터 센터, 자율주행, 웨어러블 디바이스 등의 산업이 본격화되면서 시스템 반도체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디자인 하우스는 무엇일까? 팹리스와 파운드리 사이에서 연결다리 역할을 하는 기업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럼 팹리스는 무엇이고 파운드리는 무엇이냐? 팹리스는 자체적인 반도체 생산 시설을 보유하지 않고 반도체의 설계만 전문으로 하는 기업을 얘기합니다. AMD, 퀄컴, 엔비디아 같은 글로벌 기업들 팹리스에 속해요. 그리고 파운드리는 팹리스로부터 설계 도면을 받아서 아예 반도체의 제작과 생산만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위탁 생산 기업을 말하고요. 대표적으로 TSMC와 삼성전자가 있습니다. 이 사이에 위치하는 게 바로 디자인 하우스가 되겠고요. 팹리스 기업이 설계한 제품을 각 파운드리 생산 공정에 적합하도록 최적화된 디자인을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근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굳이 디자인 하우스가 꼭 필요할까? 팹리스의 설계 도면을 가지고 파운드리 업체가 바로 제작을 할 수는 없는 걸까? 물론 그렇다면 굉장히 편하겠지만 팹리스 기업은요, 보통 반도체 설계용 컴퓨터 언어를 이용해서 프로그래밍한 문서 형태로 회로를 설계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요걸 봐서는 파운드리 업체들이 제조 공정에 바로 적용해서 생산을 하는 게 어렵다는 거죠. 게다가 파운드리 업체마다 제조하는 공정도 다 다를 텐데요. 그 공정에서 인식할 수 있는 설계 형태로 변환을 하는 그런 디자인 과정이 필요한 거고, 그 역할을 바로 디자인 하우스가 해주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파운드리 업체들이 팹리스 고객사들한테 직접 하나하나 디자인 솔루션을 제공을 해주는 게 설계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기는 할 텐데요. 이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파운드리 기업들이 본인들을 대신해서 팹리스 고객사의 회로 설계를 검토하고 제품화 설계를 최적화해 줄 수 있는 그런 디자인 솔루션 기업들을 필수적으로 확보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개념은 잡았고요. 그럼 사이닉 솔루션은 SK 하이닉스의 파운드리 회사인 SK 하이닉스 시스템 IC와 SK 키 파운드리의 디자인 하우스입니다. 특히 SK 하이닉스 시스템 IC의 경우에는 반도체 설계를 디자인하고 파운드리 판매 대행까지 함께 맡은 파트너사가 사이닉 솔루션이 국내에서 유일하다고 해요. 그 밖에 대만의 PSMC, UMC, VIS 등 다수의 글로벌 파운드리와도 오랜 협업 관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220개 이상의 고객사를 확보하면서 국내 디자인 하우스 중에서는 최다 고객사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설명이에요. 주요 분야를 보시면 이미지 센서, 그리고 PMIC 전력관리 반도체, HV, 디스플레이 구동 반도체, 이런 시스템 반도체 디자인들을 포트폴리오로 확보를 해놨고요. SK 하이닉스의 파운드리 공정을 활용해서 위탁 생산하고자 하는 글로벌 반도체 팹리스들, 이들이 주된 고객사가 되겠죠. 다만 회사는 현재 8인치 팹 기반의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12인치 공정은 개발 중에 있고요. 그래서 현재 지원이 가능한 공정이 죄다 8인치 공정이거든요. SK 하이닉스 시스템 IC의 PMIC와 HV가 주로 8인치 웨이퍼를 사용하고 있어서 그렇기는 한데, TSMC의 고성능 CPU는 12인치 전용이고, 그리고 삼성전자의 D램과 낸드도 12인치 전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앞으로 일부 어플리케이션이 12인치 팹으로 이전이 된다면 12인치 포트폴리오를 확대하지 못한 이런 상황에서는 수요 감소에 의한 실적 저하 리스크가 있다라고 보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SK 하이닉스의 파운드리 성장과 궤도를 좀 함께 하면서 2020년대 들어서 매출 1,000억 원대를 달성하면서 가파른 외형 성장을 이뤄왔어요. 지난 5년 동안 매출은 3배 이상 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순이익률은 1에서 2%대에 그치는 모습이거든요.
24년에 순이익 50억 원대로 끌어올리면서 3%대를 기록하긴 했는데 요거는 지난해 원화 약세에 따른 외환 차익 효과가 컸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이게 근데 사업 구조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하거든요. 제품 매출 원가 중에 파운드리로부터 구매하는 웨이퍼의 비용이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고, 그리고 제품의 판매 가격 역시 파운드리와 협의하에 팹리스 고객사들한테 제시가 되기 때문에 매출 원가율은 높고 고객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가격은 많이 높일 수가 없고, 그러니까 제품 매출의 이익률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해요. 반도체의 밸류체인상 파운드리가 주축이고 갑의 위치에 있다 보니까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하는데, 삼성전자의 디자인하우스 기업이죠. 가온칩스를 찾아보니까 8에서 10%대는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사이닉 솔루션이 수익성이 좀 떨어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한 신규 사업으로 낙점한 분야가 있는데 바로 센서입니다. AI의 응용 분야가 확대되면서 다양한 입력 신호 처리를 위한 센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라는 최근 반도체 시장 트렌드를 지켜본 결과고요. 센서 쪽에서 그나마 가장 진도가 나가 있는 분야는 MEMS 마이크로폰 센서인데요. MEMS란 매우 작은 기계적, 전기적 구성 요소를 단일 칩에 통합하는 기술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술이 적용된 저전력 고성능의 음성 인식 센서 파운드리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스마트폰, 웨어러블 디바이스, 자동차, 군사용품, 의료기기 등등에 적용이 가능하다고 해요. 이 MEMS 파운드리 쪽에 특화된 공정을 SK하이닉스와 같이 개발을 했고, 이 공정에 대한 사용권을 사이닉 솔루션이 독점적으로 갖는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고부가 가치 센서 사업을 통해 매출과 수익성을 같이 증대를 시켜보겠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어요. 자, 근데 또 한 가지 문제는요. 올해 1분기 실적이 매우 저조하다라는 것입니다. 매출액은 314억 원 정도로 전년 동기 대비 30% 가까이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약 6억 원을 기록해서 같은 기간 75%가량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간다면 역성장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금감원이 재무정보를 1분기까지 반영하도록 요구하면서 정정 공시가 나왔고, 수요 예측 일정도 그에 따라 미뤄진 건데,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걸 모른 채로 청약을 했다면 또 얼마나 이거에 대해서 실망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아이고. 아무튼 회사는 이에 대해서 24년은 파리올림픽과 카타르 아시안컵 같은 세계적인 스포츠 행사가 있어서 중국의 전자기기 수요가 특히나 많았고 반도체 수요로 직결이 됐다. 회사는 중국향 수출 비중이 매우 높거든요. 근데 올해는 다시 예년 수준으로 돌아가기도 했고, 미국의 관세 부과로 중국의 수요가 감소한 측면도 있다. 그러니까 이러나 저러나 25년은 실적이 작년 대비해서 부진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걸로 들리고요. 이게 밸류에이션의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그래서 공모가를 산정할 때 원래는 24년 실적 기준으로 산정을 했었는데 올해 1분기 실적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변경했어요. 같이 한번 볼게요. 우선 비교 기업으로는 대만의 TSMC 공식 디자인 솔루션 회사인 글로벌 유니칩과 알칩을 선정했습니다. 둘 다 대만 기업이고요. 근데 TSMC가 전 세계 파운드리 시장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TSMC의 파트너사로만 피어그룹을 선정한 건 고평가 우려를 낳을 수 있는 대목이긴 합니다. 게다가 알칩의 순이익은 지난해 2,814억 원, 글로벌 유니칩은 1,507억 원, 사이닉 솔루션 대비해서 27배에서 50배나 높은 수준이라고 해요. 국내에 상장된 디자인하우스로는 가온칩스, 에이징랜드, AD테크놀로지, 알파칩스 이런 4개들 회사가 있는데 가온칩스의 PER은 너무 높고 나머지는 적자라서 좀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자, 주당 평가 계획을 산출할 때는 앞에서 얘기했듯이 25년 1분기 기준의 LTM, 최근 4개 분기 합산 순이익인 약 40억 원을 적용을 했고요. 그래서 주당 평가 가액 5,150원을 산출했어요. 여기에 할인율 22.33%에서 8.74% 적용. 상단 기준의 할인율이 너무 낮네요. TSMC의 디자인하우스만 포함을 시켜서 고평가 우려가 나오는데 SK하이닉스 시스템 IC의 파운드리 점유율은 한참 낮기 때문에 그거를 고려했다면 할인율이라도 높여야 하지 않았을까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가격 자체가 이게 10,000원 미만으로 싼 느낌이고 또 공모 사이즈 자체가 부담이 없기 때문에 이게 그냥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매우 높았어요. 근데
그래도 국내에 상장된 디자인 하우스들과 실적이나 시가총액만 딱 비교를 해서 보면요. 사이닉 솔루션이 24년에 매출 규모가 가장 크기도 했고, 그리고 순이익을 내기도 했고, 그런 것에 비하면 시가총액 1,109억 원은, 공모가 기준의 시가총액 1,109억 원은 나머지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충분히 받아들여질 수 있는 정도이지 않나 싶습니다. 가온칩스의 시가총액이 5,312억 원, AD 테크놀로지가 2,331억 원, 에이징랜드가 3,495억 원. 가온칩스와 AD 테크놀로지는 파트너사가 삼성전자고요. 에이징랜드는 TSMC고요. 그렇다 보니까 물론 파운드리 시장이 지금 TSMC와 삼성전자가 거의 75%, 글로벌 시장의 75%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는 해서 좀 삼성전자의 디자인 하우스인 가온칩스, AD 테크놀로지, TSMC의 파트너인 에이징랜드 이들에 비해서 가치는 조금 낮게 평가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시가총액 1,000억 원 초반대에서는 어느 정도 상승 여력은 있을 것 같다라는 게 개인적인 느낌입니다. 자, 수익 예측 결과 이어가도록 할게요. 경쟁률은 1289.62 대 1, 2438개나 되는 기관이 참여했습니다. 최근의 종목들하고 비교해서 봤을 때 뉴앤AI보다도 참여 기관 수가 많았고요. 바이오비주나 나우로보틱스와 견줄 만한 정도였다 보시면 되겠네요. 시장이 요즘 좋은 데다가 가격도 저렴하고 사이즈도 작기 때문에 참여도가 더 높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신청가격 분포표를 보시면 참여기관 전부 다 상단 또는 상단 초과를 적어냈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공모가는 상단인 4,700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확약은 건수 기준으로 8.45%, 수량 기준으로 7.91%를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뉴앤AI나 GFC 생명과학과 비교를 해서 보면 확연히 좀 낮긴 합니다. 그러니까 기관들이 이들 종목에 비해서는 장기 보유 관점에서는 조금 더 보수적인 판단을 했다 엿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요 예측 결과는 그냥저냥 좀 좋은 편이다. 넘어가서 공모 기호 체크하겠습니다. 공모가가 4,700원으로 확정되면서 공모 금액은 165억 원, 시가총액은 약 1,109억 원의 작은 사이즈로 상장을 추진합니다. 청약은 25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되고요. 환불까지 4일이 걸리고요. 그리고 상장은 7월 7일 단독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청약은 대신증권에서 가능하고요. 최소는 20주입니다. 신주 모집 100%로 진행되고 우리사주 조합에 배정된 물량은 없어요. 상장일 유통 물량 확인하겠습니다. 상장 주식 총수의 32.30%에 해당하는 762만 5천 주는 상장 당일에 바로 풀릴 수가 있습니다. 공모가 기준 금액으로는 약 358억 원 정도 부담 없는 사이즈긴 하죠. 다만 기존 주주의 비중이 54.10%로 좀 높은데요. 상장일에 유통 물량을 보유하고 있는 기존 주주는 코오롱 2020 소재 부품 장비 투자 조합과 최기환 씨, 그리고 미래에셋증권 사모투자 신탁, 그 밖에 개인 주주들도 있습니다. 코오롱의 비중이 가장 큰데요. 코오롱은 지난 2020년에 상환전환 우선주와 전환사채 등으로 약 30억 원을 투자했고 그 당시에 주당 발행가액이 40만 원이었어요. 이후 액면 분할과 무상증자를 반영한 취득 단가는 800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낮은 가격에 들고 있어요. 이 정도면 상장일에 엑시트 가능성 좀 높겠죠. 그리고 투자 설명서에 보면 24년 11월 21일에 기보유 주식 91만 4,286주를 주당 3,500원의 가격으로 여러 벤처금융에 매도했다라고 적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들어온 투자자들은 3,500원에 들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고 이들의 보유 물량은 규정상 의무 보유로 묶이게 됩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기존 주주의 단가는 모두 공모가 4,700원보다는 아래일 것이다. 네, 넘어가서 내 맘대로 주가 계산해 보면서 가격 메리트 좀 체크를 해볼게요. 우선 25년 예상 순이익은 24년 대비해서 다소 감소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용퍼는 국내 다른 디자인 하우스들이 적자라서 어쩔 수 없이 회사 측이 제시한 대만의 TSMC의 공식 디자인 솔루션 회사 글로벌 유니칩과 알칩의 평균 퍼인 약 30배를 그대로 썼습니다. 그러면 주당 평가가액은 약 6,482원으로 계산되거든요. 공모가보다 38% 정도 높은 수준. 그러니까 얘가 가벼워서 상장일 수급에 의한 주가 펌핑을 좀 기대를 해본다면 기대 수익률은 한 50에서 80% 정도를 잡고 저는 청약을 판단해 보려고 합니다. 네, 장단점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세요. 장점은 SK하이닉스 IC의 국내 유일 디자인 하우스라는 거. 근데 SK하이닉스가 요즘에 잘 나간다고 해서 얘도 그냥 좋겠지라고 단순하게 막연하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SK하이닉스가 주목을 받는 가장 큰 이유가 HBM 매출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잖아요. 근데 SK하이닉스가 6세대 HBM 개발을 위해서 TSMC하고 손을 잡았어요. 왜냐면 SK하이닉스 IC는 8인치 공정이 주력이라고 했잖아요. 이 구형 공정에서는 어려운가 봐요. 빨리 첨단 공정 12인치 공정으로의 개발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공모가 10,000원 미만이고 가벼운 편이면서 단독 상장이고 UNAI 다음 일정이라는 거 장점이라고 꼽아볼 수 있습니다. 단점은 24년 대비해서 부진한 25년 실적과 낮은 수익성, 높은 기존 주주 비중과 낮은 단가, 공모가에 대한 고평가 논란 이런저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요, 우선 가볍고 싸고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하다는 것에 베팅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네, 그럼 배정 물량과 청약 한도 체크하고요. 예상 균등, 경쟁률, 기대 수익 계산해 보면서 마치겠습니다. 대신증권에 85만 5천 주가 배정돼서 균등은 43만 7,500주가 되겠고요. 수수료 2,000원. 계좌는 청약 당일 비대면 개설 후에 바로 참여 가능합니다. 온라인 청약 시에 모두 200%에 해당하고요. 5만 8천 주까지가 최대 한도네요. 증거금으로 1억 3,630만 원 되겠습니다. 최소는 20주 4만 7천 원 준비하셔야 되고요. 자, 균등부터 예상을 해보자면 오늘 UNAI에 무려 26만 건이 넘게 참여했지만 바로 앞전 대신에서 진행이 됐던 GFC 생명과학에는 20만 건이 들어왔습니다. 참여도가 조금 높아졌다라고 치고 21만 건을 잡아봤어요. 그러면 균등은 2.08주, 2주 정도를 예상합니다. 증거금은 4.8조 원 정도 들어올 수 있다고 봤고요. 비례 경쟁률 4,669대 1 정도로 계산되거든요. 비례 한 주를 안정적으로 받기 위한 증거금은 1,081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일반 등급의 풀청약을 가정하고 기대 수익 한번 계산해 볼게요. 균등은 2주, 비례는 12주, 가능하다면 배정 금액은 65,800원이고요. 50% 기준의 기대 수익이 32,900원, 80% 기준의 기대 수익은 52,640원. 4일치 2.2% 파킹 이자는 약 27,800원. 그러니까 크게 재밌는 청약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참여도와 경쟁률이 높아지고 있어서 4일차 이자 이기는 게 점점 쉽지 않겠습니다. 청약일의 경쟁률과 이자를 잘 따져서 판단하셔야겠어요. 네, 오늘 청약하랴 아침부터 고생 정말 많으셨는데요. 사이닉 솔루션으로 상반기 딱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시고요. 저랑은 내일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 안녕.